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파트 중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 월액 등 변경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 월액 변경 신고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근로자가 있는데 근로자가 월 200만 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있어요. 그런데 급여가 인상돼서 300만 원이 됐어요. 그랬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4대 보험이 계속 일정 금액 기준으로 부과가 되겠지만 300으로 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후에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나 이렇게 정산을 하면은 한 번에 돈을 많이 내게 되잖아요. 건강보험료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중간에 급여가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상된 기준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해 주십시오라고 신고하는 게 기준소득 월액 변경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소득이 변경됐다는 얘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소득 월액 변경입니다. 4대 보험 기준금액은 당연히 월급여 보수죠. 기준금액은 매년 한 번의 정산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정산 및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급여 변동 등으로 기준금액과 실제 급여가 차이 나는 경우에 기준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건강보험이나 고용상대보험 같은 경우는 정산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준금액을 변경을 하든 안 하든 시일의 차이지 부담금액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기준금액 변경을 통해 국민연금의 부담을 혹시 조절할 우려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외적으로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정산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달 2022년 10월부터 200이었는데 300으로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원래 300만 원은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9월부터 2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고해서 다음 연도 6월까지 그래 200 기준으로 해서 연금이 이제 부과가 될 건데 추후에 보니까 그 9월부터 200이 아니었고 기존하고 똑같이 300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근로자나 사업주 동시에 어쨌든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정산을 통해서 추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쨌든 그렇게 추징이 되더라도 그 급여를 확인을 하는 기준은 변경이 9월 달부터 됐습니다라고 한다면은 9월 달에부터 그 급여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그 전에 거를 확인해 갖고 정산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고 기준 이후의 부분들을 확인해서 만약에 사실과 다르다면 정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급여 변경을 신청한 달부터 변경급여와 실제급여 차이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그 얘기입니다. 자,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변동한다는 겁니다. 자,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하는 연금보험료가 당연히 차이가 생기죠.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이렇게 신고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연금은. 그러니까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기준 사업장 가입자 기준 소득 월액 변경 신고서에 그 동의에 대한 내역도 서식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있다는 부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금 대장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기준소득 월액 변경을 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급여 대장을 요청합니다. 변경 시점의. 그 급여 대장을 확인해 갖고 맞는지를 확인을 하죠. 그래서 급여 대장을 요청하니까 국민연금은 급여 대장 일반적으로 반드시 요청합니다. 다른 쪽은 이렇게 요청이 있으면 해도 되겠지만 제가 요청을 특별히 받아본 거는 없습니다. 당연히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진 않겠죠. 고용산재나 건강보험료는 사실 누구 일일이 어떻게 다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변경 시 근로 동의가 필요하면서 임금대장의 자료를 요청하죠. 또한 실제 급여가 기준소득 금액 대비 20% 이상 상승 하락한 경우에만 기준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300만 원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400만 원 급여를 받게 됐다. 300분의 차이 나는 100. 그럼 뭐 33점 몇 %죠? 상백 받기 전에 기존에 400, 500을 볼게요. 400 받고 있다가 500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분모는 400이 돼야 돼요. 기존에 있었던 400. 차이는 100만 원. 그럼 25%죠. 그래서 20% 이상 상승 하락한 경우에 이렇게 국민연금은 변경을 할 수 있다. 그 이하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변경된 기준 금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이 변경되는 시점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변경된 기준금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신청일이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10월 달에 발생돼도 내가 늦게 신고해서 11월 달에 신청한다면 12월 달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내년 6월까지. 그래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변경된 기준금액으로 부과가 된다. 국민연금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들은 앞서 설명한 것 같이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매년 정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자 동의와 변동 비율 요건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 자료나 뭐 이런 것들도 뭐 특별히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3월달 보수총액 신고 통해서 내년 4월달에 정산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굳이 회사에서 신고한 것들을 뭐 이렇게 맞는지를 확인 안 한다는 거죠. 실질. 예, 그런 부분입니다. 자, 사업장 가입자 기본적인 내역은 설명드렸고요. 자, 기준소득 월액 변경 신고서는 어디에서 하는 거냐? 자, 사회보험관리원에서 사업장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과 내역 자체의 설명을 그전에 드렸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수월액 변경이라는 곳이 우리가 말하는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 월액 등 변경 신고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쪽 부분에서는 상단 보면은 나머지 서식도 다 똑같지만 제가 미리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소백산 씨가 기존에 변경되기 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변경 후는 300만 원이 돼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소득 월액 변경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서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럼 언제 변경됐나 이런 부분인데 9월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라는 내용이고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 다 적용을 하나 봐요.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똑같이 신고 옵션은 이렇게 여부를 통해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참고 자료도 기존에 있었던 4대 보험 취득과 상실 등거 내용이니까 한 번씩 참고 자료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 현황은 매번 작성한 데이터들이 축적되니까 그때 신고했었던 부분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고 기준은 우리가 소백산 씨라는 분이 이제 근로자인 소백산 씨라는 분이 9월부터 200에서 300으로 소득이 기준소득 월액이 변경이 돼서 그 변경된 부분을 4대 보험에 적용하고 싶어서 신고하는 겁니다. 9월부터. 근데 신고월은 8월 30일입니다. 변경은 9월인데 가능한가요, 이게? 신고 자체가?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국민연금은 사실상은 뭐 법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얘기일 수 있고요. 고용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확정일, 미래 변경일로부터 플러스 1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9월달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8월까지는 신고를 가능하다는 거예요. 8월에 신고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10월달에 변경되는 것을 8월달에 신고하는 건 안 됩니다. 플러스 1개월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사전에 신고할까요? 왜 사전에? 사실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 때문이라면 사전에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결과물이 똑같습니다. 왜냐? 사전에 신고 안 하고 9월달 보수 변경되잖아요. 9월 1일부터 9월 15일 내에 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가 그 직전 우리 파트에 설명드렸듯이 언제 고지되느냐가 중요한데,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나 이런 고지서들은 1일부터 그 달에 1일부터 15일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면은 그 달의 고지 내역에 나옵니다. 그런데 15일 이후에 신고한다면 고지 내역이 안 나오죠. 그래서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이 만약에 9월 달에 이분이 변경된다면은 우리는 9월 15일 이전에 이 신고를 하면은 결과물 지금 8월 30일 신고와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사실상. 예. 근데 8월 30일로 이런 한 이유가, 국민연금은 다르다고 일단 얘기를 드렸는데 8월 30일로 한 이유. 자, 국민연금은 아까 전에 어떤 시점에 변경된다고 했어요. 고용산재 건강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변경되냐면, 변경되는 거는 시기에 따라서 고지 부과되는 날짜가 차이가 나죠. 늦게 신고했으니까 그전 걸 소급해서 합쳐서 다음번에 이렇게 더 부과를 하는 것 뿐이지만, 변경되는 월은 건강보험이나 고용산재보험은 보수 변경 월 기준으로 산정이 돼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신청일이라 그랬잖아요. 신청일에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9월에 변동한 사람이 9월 15일 이전에 신청을 했다.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 똑같다고 했죠. 국민연금은 10월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달이니까. 그래서 근로자가 우리는 9월부터 깔끔하게 연금이든 뭐든 다 정리해서 한 번에 9월에 다 적용받고 싶다 라는 경우에 8월 30일로 하게 된다면, 미리, 그러면은 다음 달에 적용받으니까 9월 달부터 국민연금도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냥 구조적인 상황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뭐 FM대로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런 구조는 건강고용보험은 해당 사항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렇게 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얘기 드렸잖아요. 근로자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요청하는 게 급여 대장이다. 해당 월의 급여 대장을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8월 달에 이렇게 신고를 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요청하는 거는 8월 달 급여 요청합니다. 9월 달 급여 예상 급여를 보여줘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8월 달 급여는 보세요. 200만 원이잖아요. 8월 달 급여 요청해서 200만 원이면 얘네들이 뭐 변경해 줍니까? 안 해주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는 국민연금이 적용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판단 잘 하셔요. 자, 생각해 보면 우리 국민연금 정산 있다고 했죠. 그 정산이 언제냐? 변경 시점이나 그 다음부터 부과 시점부터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월 30일에 신고를 했는데 어쨌든 받아들여져 갖고 9월 달부터 300 기준으로 보험이 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9월 달부터 300이 아니라 400이었는데 500이었는데 그 부분을 그때부터 정산 부분을 확인해서 정산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300만 원이 맞는지, 부과 시점부터.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9월 15일 전에 신고를 했다, 국민연금. 그럼 10월 달부터는 국민연금이 300 기준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0월부터 300만 원 기준으로 급여가 발생됐는지를 추후에 정산할 때 한번 물어볼 거라고, 확인을. 그때 근로소득자별 원천징수부를 요청을 하는데, 그때 원천징수부에 요청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부를 요청할 때 소백산 씨면, 소백산 씨에 10월부터 적용했다면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그 전에 것들이 급여가 어떻게 됐든 보지 않고 변경월에 고지가 해당되는 10월, 9월 달에 했으니까 다음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부터 니들이 신고한 300만 원이 맞는지를 봐서 틀리면 가감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8월 30일에 급여대장을 요청했어요. 그럼 8월 30일 급여대장을 30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만들어줬어.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은
정산 부분에 있어서는 300만 원, 8월 달에 300이든 400이든 500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9월 달이 300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급여 대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 부분이 정상적인 급여는 아니겠죠.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문서를 정상적이지 않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째 실무적으로 이렇게도 하긴 한다는 부분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은 정상 8월 급여가 300이 아니니까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병행한 월 다음 달부터 적용하는 게 최선이지 FM이지 그 전에 9월분을 9월로 발행할 수 있는 길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저희도 공단에 이렇게 문의하고 해봐서 아니 이런 경우면 예상급여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게 더 맞지 않냐고 얘기를 해봤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되진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이 데이터를 입력해 놓은 건 가상의 부분을 이제 데이터에 입력해서 공부나 이런 확인을 하시라고 이렇게 입력한 부분이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월 30일에 어쨌든 신고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9월 달 고지서에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다 300만 원 기준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준 전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그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고일과 성명에 대해서 F2를 눌러서 조회를 해서 고용보험의 각각 여부를 체크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여부. 거기에 따라 신고 옵션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일 여로 체크했다면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장 첨부 부분에서 도장이 첨부돼야 되는데 이렇게 첨부된다면은 이렇게 공단으로 바로 전송을 할 수 있는데 인쇄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의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로자의 동의나 도장 첨부 내지 사인도 가능한데요. 이거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동의하고 임의로 사인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죠. 왜? 이거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사업주가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원래 3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다면 국민연금이 줄어들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줄어들면 누가 손해예요? 사업주는 손해될 게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손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동의를 구하는 게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체킹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이 부분에 동의한다는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 도장 첨부나 이런 부분 없이 이제 거래처한테 줘서 도장을 받아서 팩스로 받든 어떻게 받거나 이런 방법의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임의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변경 전과 변경 후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부분이고 동의는 이렇게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자,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급여를 각각 입력을 하면 됩니다. 예, 수기 입력이죠. 그리고 사유를 적습니다. 보면 여기에 해당 사항 사유를 적고 이 사유가 틀리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사실 없겠죠. 정산을 하니까. 보수 변경 월과 이런 부분들도 다 입력을 다 합니다. 각각. 이렇게. 전후. 여기는 전후가 있고 지금 전후가 없죠. 여기는 후만 변경 얼마 됐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 부분들에 있어 입력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프린트해 갖고 서식을 한번 살펴보면 자, 국민연금은 현재와 추후의 소득에서 볼 수 있게끔 돼 있죠. 근데 국민건강보험은 후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고용산재도 후보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국민연금은 이렇게 입력하게 다 나와 있지만 사실 건강보험용 보수 전 이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건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식을 한번 프린트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이제 각자 이렇게 납부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요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정상적으로 8월 30일에 급여를 신고했다면 사실 소백산 시의 우리가 원천징수부상의 9월이 변경 시기였잖아. 8월과 9월에 4대 보험이 어떻게 부과가 됐는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국민연금 8월 30일에 신고했기 때문에 다음 달 9월 달 반영됐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이렇게 국민연금이 갔죠. 만약에 9월 달 신고해 갖고 했었다면 이 9월 달 보는 9만 원이었을 거고 10월부터 13만 5천 원이었겠죠. 자,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 8월 30일에서 9월 15일 이전에 신고를 했던 부분은 그 달에 부과가 정상적으로 되니까 9월 달이 10만 4천 원, 300만 원 기준이 10만 4천 원 정도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9월 15일 이후에 이런 변경 신고서를 늦게 신고했다 라고 한다면 9월 달 고지서에는 똑같은 6만 9천 원, 8월 달에 있었던 6만 9천 원이 반영이 돼야 될 거고 10월 달에 와서 6만 9천 원과 10만 4천 원의 차이인 4만 원 정도, 3만 5천 원 정도가 여기에 합쳐져 갖고 계산이 되어져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신청 기준은 다음 달에 그냥 반영할게 라는 거지만 건강보험료는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들 변경 여부를 존중해 줄게. 그런데 니들이 신고하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져. 그렇지만 정산할 거야, 소급해서. 이런 부분입니다. 고용보험도 같은 구조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예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 예입니다. 9월부터 급여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좀 전에 소백산 씨 그 예입니다. 변경 신고를 8월에 했다. 그러면 모두 다 9월부터 변경됩니다. 변경된 금액대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했다면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 국민연금은 9월달 언제 시점에 변경을 했다 하면 10월부터 고지가 됩니다. 10월부터 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건강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했다면 9월부터 반영이 되지만 9월 16일부터 30일, 10월 1일부터 15일 요 기간 내에 신고를 했다면 10월 고지서에 9월분 정산이 되어서 고지가 됩니다.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달 기준으로 해서 10월 달에 만약에 신고했다 늦게 그러면 1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건강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10월 16일에 만약에 신고를 했다 이후에 10월 16일부터 10월 달에 그러면 11월 고지서에 9월과 10월분의 정상적인 금액의 차액 부분이 정산되어서 고지가 됩니다. 이 부분도 잘 보셔갖고 사실 시점에 따라서 부가고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월 15일 전후해서 당월 부분이 반영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입니다. 신고 기준이. 결과적으로 다 합쳐서 금액의 달라진 건 없어요. 건강고용산재는. 그렇지만 신고 기준에 따라서 언제 부과가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15일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서 우리 입사자가 있는데 좀 늦게 줘서 죄송합니다 하고 만약에 9월달 입사자 9월 1일 날 입사하셨는데 9월 13일 날 줬어요. 그러면 15일까지 빨리 업무 처리 이거 먼저 처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9월 1일 입사자인데 이렇게 입사 신고해 주십시오 하고 거래처에서 늦게 자료를 줬어요. 9월 한 17일 정도에. 그러면 다른 업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 9월 17일에 줬으니까 우리가 17일 이후 신고할 거 아닙니까? 9월 달에 신고하나 10월 달 10월 15일 안에 신고하나 결과적으로 10월 15일 안에만 신고하면 결과물이 똑같이 반영되는 겁니다. 예,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언제 부과가 되냐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 월해 변경 등 변경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